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우리가 부동산 얘기를 좀 요즘에 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좀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게 또 AI인데, 그렇지. 이 부동산하고 AI하고 좀 관련이 많이 있나요? 당연히 많이 있지. 사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우리가 요 뒤에 화면 보이지. 네. 이 세미나를 하는 거야. 부동산은 부동산만 얘기하는 분들은 많아. 네. AI를 AI로만 얘기하는 분은 많아. 근데 부동산과 AI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너무 부끄럽다, 야. 혹시 제 옆에 계신 분? 아이, 너무 부끄러워.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 캐릭터. 겸손의 제왕인데. 아, 그렇죠. 원래 겸손이 어려워요. 또 이렇게 많은 투자해서 이런 네. 뭐 강연 사업 하는 회사도 고려해야 되니까 약간 세일즈를 해본 거야. 자, 진짜 그런데 관계가 굉장히 커. 그런데 우리나라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 있죠. 그런데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분들,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주요 정당들, 그리고 그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어떻게 보면 테크노크라트라고 하지, 전문가 집단, 별로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랑 이런 거 공부하는 몇 사람들은 이거를 어디다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지, 또 한쪽 얘기하면 또 저쪽 사람들이었네, 이렇게 또 오해받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방법이 없지 뭐.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해야지. 그럼. 그러면 뭐 어차피 유튜브는 표면적으로 공짜니까 돈 내고 보는 게 아니니까 뭐 어느 정당 관계자나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 국회의원 구독자도 꽤 있어.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고 혹시 뭐 입법하거나 제도 개편하실 때 쓰시면 그걸로 된 거지 뭐. 자, 좀 설명을 해볼게. AI가 본격화되면 그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더 필요할 게 뭐겠니?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그렇지. 하죠. 네.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해. 그러면 전력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돌리는 정답입니다. 맞아. AI는 우리 인간보다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소모해. 예를 들어서 오늘 방송하기 위해서 너랑 나랑 뭐 책 읽고 논문 읽고 보고서 읽었다. 우리 한 250페이지, 300페이지 읽고 방송 준비했으면 우린 성의 표시한 거야. 그잖아. 네. 근데 AI한테 내가 오늘 방송 준비하려고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걔한테 물어봤어. 야, 이거는 전력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봤는데 AI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 5초, 10초 동안 몇 페이지를 읽을까? 몇만 장 이상 그럴 수도 읽고 있어. 오겠죠. 예. 맞아. 그 수많은 그걸 다 읽어보고 그 중에 취합해서 제일 적합한 거를 요약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거란 말이야.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를 소모하는 주체가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AI도 같이 우리 인간처럼 데이터를 소모해. 그리고 우리 인간이 물어보는 것만 가지고 소모하는 게 아니라 훈련용 AI 뭐 이런 게 있어.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훈련을 하는 거야. 그 훈련을 해서 점점 머리가 스스로 똑똑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질문하지 않았을 때도 그런 걸 지금 소모하면서 계속 진화 발전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 이 데이터 처리,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소비량, 이거는 진짜 감당이 안 돼. 그래요. 이걸 내가 통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가하는지. 예를 들어서 AI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력을 전력이 더 필요한 양이 미국 같은 경우는 2024년을 100이라고 했었을 때 2030년이 되면 220이 필요해. 그러니까 2.2배 증가한다는 얘기지. 이건 AI와 관련된 것만 전력 소모가 그렇게 커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AI를 백업하기 위해서 원전을 지금 하나 가지고 있다 하면 앞으로 2.2개를 더 늘려야 되는 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야.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도 똑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24년을 100이라고 했었을 때 2030년이 되면 2.3배로 미국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문제는 제일 황당한 게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보다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한 나라일까? 더 적게 필요한 나라일까?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절대량은 물론 우리가 적어. 그렇죠. 그렇지만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지. 증가율이 우리가 훨씬 커. 우리는 같은 기간 비교했었을 때 아까 미국이 2.2배, 중국이 2.3배였는데 한국은 3배가 넘어. 왜 그렇게 됐느냐? 간단해. 우리나라는 이 AI를 가장 서포트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를 전방위적으로 공급하는 두 개 나라 중에 하나지. 대만하고 대만하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AI 유저들, 이용자 숫자가 그것도 절대적인 숫자는 미국보다 작을 수 있지만 그 국민 전체 중에 AI를 상시 사용하는 사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이 비율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아. 비율은. 우리나라 사람도 참 빨라요. 빠르지. 자, 그런데 지금 전력 소비량도 이런데 그 전력 소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 그 전력을 사용할 주체가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그렇죠. 이 도대체 데이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내가 믿어지지가 않았어. 2010년도 1년 내내 전 세계에서 새로 생성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2제타바이트라고 부르더라고.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 2010년도에. 그런데 2024년 네. 기준으로 이 2제타바이트가 얼마면 이 데이터가 생성될까? 2024년도 일단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루야. 하루요? 하루. 1년. 그렇지. 2010년도에 우리 인류가 새로 생성해낸 데이터의 총량을 작년에는 2024년에는 네. 하루에 그만큼의 신규 데이터가 생겨. 야, 지금은 그러면 더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더 많아졌겠지. 1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수준으로 계속 진화 발전이 됐을 때 2030년이 됐을 땐 이 데이터 센터 다 어디다 지을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감당도 안 되는 수준. 감당이 안 되죠. 이거.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 게임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진짜 우리 한국도 미래 먹거리로 AI 이거 포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AI를 가장 선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지자체 어딜까? 뭐 서울? 당연히 서울이지. 서울이죠. 왜냐하면 가장 이것도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수 인재들이 많이 머무르고 있고 그렇죠. 신규 혁신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 곳들도 또 서울이고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도 또 서울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AI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느냐 개척하느냐가 우리나라 AI 산업이 크게 창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자 그러면 서울도 방금 말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겠네. 엄청난 전기를 서울이 다 잡아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서울에서 쓰려는 지금도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이 서울에 이 AI 서포트를 제대로 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도 도대체 이걸 어디까지 더 증설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다 물리적인 땅이 있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이거 어디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야. 자 그러면 너한테 한번 물어볼게. 네. 어디다 지어야 될까? 또 이제 또 만만한 데가 또 있어요. 어딘데? 김포. 맨날 만만한 다음 김포. 아, 그러니까 네가 서울시장인데 서울 시민들이 쓸 데이터 소모와 전력 소모에 필요한 인프라를 네. 서울에 안 짓고 네. 옆에 지자체 짓는다? 그 이제 지자체끼리 이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서울은 물리적인 한계가 뚜렷하잖아요. 정답이야. 네. 또 땅값이 그렇죠. 너무 비싸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니 서울 시민이 쓰는 거는 서울에서 해결해라 라고만 얘기하기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해외 사례를 보면 그게 그렇게 귀결되지가 않아. 그 해외 사례를 좀 짚어주세요. 그 우리가 또 이제 반면교사 삼을 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지금 전 세계 최대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 노던 버지니아라는 곳이야. 노던. 여기서 노던 버지니아에는 제가 애쉬번이라는 지역까지 포함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동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네. 자, 이쪽에 118개의 데이터 센터를 2024년부터 착공하기 시작했어. 네. 그런데 118개의 데이터 센터면 이 전력을 이거 어디서 끌어올 거냐. 이게 문제란 말이야. 네. 그리고 이 전력뿐만 아니라 이거 인근 그러면 이 전력을 끌어올 인근 지자체는 어떻게 보면 걔네는 본인이 쓸 전력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지자체의 데이터 센터가 쓸 거를 그렇죠. 내가 구축해 준다? 네. 이거 뭔데? 이 소리가 나오잖아. 그런데 실제 인근 지자체에게 그거를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한 상태로 미국도 진화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예전에 이게 뭐 크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쓰레기장 할 때도 뭐 이거 김포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 얘기 나눈 적 있잖아요. 있었지. 예.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왜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도 강원도 자주 가잖아. 네. 강원도 춘천에 네이버에 네, 있어요. 데이터 예, 센터 있어. 예, 구봉산 올라가는데. 그 근처 가본 적 있어? 네, 가본 적 있어요. 거기 사람 많이 다니고 상권 활성화되고 그랬어? 뭐 딱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하지.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그 쉽게 얘기해서 고용 유발 개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얼마나 많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서 이주하는지 그걸 계산하는 지표가 일종의 고용 유발 개수 같은 건데 그런데 그게 되게 낮아. 딱 봐도 낮아 보여요. 네. 그 엄청난 부지에 사람이 바글바글 있을 이유가 없죠. 별로 없어. 소수의 몇 명 이제 관리자가 그렇지. 이제 관리하면 되죠. 뭐 CCTV 달려 있고. 맞아. 그리고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 관리, 구축하는 회사들 대부분 최첨단의 IT의 첨단을 달리는 회사들이잖아. 그렇죠. 그럼 그 IT의 첨단을 달리는 회사들이 그 경비원들 잔뜩 고용해서 랜턴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형광봉하다가 형광옷 사주고 그렇죠. 뭐 2교대로 네. 뭐 30분 간격으로 빙빙 돌고 이거를 구축하는 회사들인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센서 달린 CCTV와 아니면 뭐 소방 시설과 당연하잖아. 네, 말은 뭐합니까? 자동화된 설비라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겼는지 자체에 대해서도 굳이 춘천까지 가서 직접 가서 서버 열어보고 뜯어보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저기 판교에 네이버 본사에서 그렇죠. 그냥 원격으로 이게 문제였네. 알고리즘에 의해서 또 이렇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면 국립공원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국립공원으로 이거는 락을 그려버린 지역이 있잖아. 개발이 제한돼 버리는. 그렇지. 왜냐하면 친환경도 유지해야 되고 환경도 보호해야 되고 생태계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버리는 순간 우리 동네에서 그 지역은 개발을 못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경북의 70% 이상이 국립공원이야. 백두대간.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이 가장 낙후된 거야. 많은 분들 오해하세요. 가끔 제가 강연 가면 앞에 사회 보는 분이 이런 소리 하십니다. 자, 오늘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분위기 올리기 위해서요. 자, 가장 많이 먼 곳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부산이야. 그래. 이거 레크레이션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서 오는 것보다 경북 청송이나 울진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게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우리 뭐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같이 갔었을 때 그래. 경북 특정 지역에 갔더니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휴대폰이 안 터져요. 네. 그 얘기해도 돼. 네. 영양군이었잖아. 네. 휴대폰이 안 터지더라고요. 그때 부군수님하고 다 같이 갔는데 저희 올라갈 때 미리 얘기했잖아. 네. 여기는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한국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 기억하는구나. 자, 그래서 경북이 부산보다 더 멀고요. 제주가 비행기 타면 더 빨라. 그렇잖아. 그러면 정신이 온전히 박힌 어떤 지자체장이나 국가 리더십이라면 그 데이터 센터가 쓸 전력 공급을 또 원거리인 국토의 정반대편에 있는 시설에서 거기에서 여기까지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구리선을 또 매설하고 아니면 그렇죠. 고압전선을 보내고 송배전 할 때 전력 손실률이, 유실이 그렇죠. 그렇지. 손실률도 크고 또 엄청나다고. 그러면 데이터 센터 가장 제일 좋은 건 베스트 시나리오는 데이터 센터 인근에 또 전력 공급망까지 구축할 수 있는 설비를 해야 되는데 너 영화에서 많이 봤지만 엄청난 풍력 단지, 엄청난 태양광 패널 있는 단지가 또 근처 상가 번성하고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그러디? 아니요. 아니야. 네, 진짜 아니에요. 아니야.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노던 버지니아는 본인들이 쓸 데이터 센터, 본인들이 구축해놓은 그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급을 인근 지자체의 양보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더 황당해. 이 싱가포르 사태가 우리 서울의 사태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싱가포르는 2019년도에 뭐를 국가 차원에서 선언했냐면
신규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어. 아, 더 이상 못 짓겠다. 싱가포르는 어떤 네, 곳이야?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잖아. 도시국가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의 땅값도 또, 야, 이거 뭐, 그렇죠. 상상을 초월해. 홍콩, 싱가포르 뭐 이런데 뭐.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야 지을 데도 없어. 그래서 오죽하면 싱가포르이 우리 신규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움입니다. 이걸 선언한 거야. 구도죠, 구도. 구도난 거지. 그러다가 대안을 찾았어. 2025년에 신규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구축하기로 발표를 했냐면 본인들은 도시국가라는 한계 때문에 어디로 갔을 것 같아? 일단 떠오르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 말레이시아.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아니, 왜냐면 말레이시아랑 관계가 또 괜찮고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을 한 나라잖아요. 아니, 그런데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에서 쓸 거를 우리나라 안에서 구축을 못 한다고 다른 나라에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와, 맞아. 그거가 정답이야. 그래서 말레이시아의 일부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이게 뭐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발음인지 모르겠는데 조호르 바루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니야. 여기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냐면 인도네시아야. 인도. 바다 건너서. 인도네시아 바다 건너서 바탐이라는 곳에다가 또 파이프라인으로 전력을 끌어오고 거기 근처에 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백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또 조달하기로 한 거야. 자, 그러니 어떤 국가는 도시국가는 그 도시국가 내에서 충분한 AI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으니까 몇 년에 걸쳐 인근 국가와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전력 공급망을 수급받는 이런 것들을 정했다고. 그런데 아까 노던 버지니아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하나 더 할게. 중국도 하자. 중국은 AI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기피 대상 시설물인 에너지와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동수서산 전략을 수립했어. 동수서산. 이 한자가 무슨 의미인지 살펴봤더니 동부에는 데이터 센터, 서부에는 컴퓨팅 전략을 통한 국가 지원 센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허브 도시로는 베이징, 텐진, 허베이 이런 지역을 주로 삼기로 했고 다 동쪽이네요. 그렇지. 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제조업과 AI,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를 또 육성하기로 한 데는 광저우와 또 선전 이쪽으로 하기로 했고 그럼 이쪽에서 쓸 그 데이터 센터 데이터에 어떻게 보면 소비를 백업해 줄 거는 어디 하기로 했느냐? 서부 지역에다 하기로 서부 했어. 지역에. 대표적인 서부 지역이 우란차브, 호링거 이 지역인데 이게 다 어딘가 봤더니 내몽골. 내몽골. 그러니 정리가 됐지.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쫙 국가 전체를 구분해서 저 내몽골에 아직 사람 인구 밀도도 낮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뭐야? 땅값이 싸고 네. 그 다음에 거기 개발한다고 했었을 때 인구 밀도도 낮으니까 저항감도 덜한 네, 그렇죠. 그런 지역에다가 어떻게 보면 서포트 할 수 있는 시설은 거기다 구축하고 나머지 본인들이 전방위적으로 거기에서 땡겨다가 데이터를 쓰는 많이 쓸 도시들에게 공급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야.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 아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모든 국가의 공통 분모가 결국 데이터를 많이 소모하는 데는 우리로 따지면 어디 같은데? 서울. 서울 같은데. 그런데 서울에 그런 걸 짓고 있는 나라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서울에 안 짓고 어디다 지었나 봤더니 땅값이 좀 싸거나 인구 밀도가 낮거나 그리고 개발에 대한 뭐 저항감이 덜하거나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런 지역에다가 주로 짓고 있더라.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질문해 볼게. 그런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일까? 일단 서울에 가까워야 되는 거잖아요. 가까우면 금상첨화. 네. 저는 경기도에서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도 어디? 경기도 그렇게 구분해 볼게. 남부, 북부. 남부에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왜? 땅값은 북쪽이 이제 훨씬 싸지만 이제 북한 이슈가 있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 보안 이제 유사시에
예, 보안과 관련해서는 남쪽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뭐 판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IT 관련한 그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어떤 판단 근거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남쪽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요즘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자체들이에요. 네, 맞아요. 네. 수원 100만 넘었지, 네, 맞아요. 용인 100만 넘었고, 성남도 인구가 꽤 높아졌고, 100만은 좀 안 돼. 이런 지자체들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는다는 게 뭐야? 땅값이 비싸죠. 땅값이 비싸졌다. 거기다가 짓기에는 금싸라기 땅이야. 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지역은 경기 북부지방인데. 많이 낙후돼 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경기 북부지방 국민들, 시민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고. 이런 거지. 아니,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군사기지, 미군부대, 지금도 개발 안 되는 또 군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건물도 높이 못 올리고, 뭐도 제대로 못한 희생은 희생대로 우리가 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땅값 싸졌고, 그 다음에 지자체 발전 덜해졌고, 주민들 인구 밀도도 경기도 중에서 낮아졌다고, 이제 와서 AI 시대에 또 희생을 양보하라는 거냐? 그 소리 당연히 나오죠. 다 나오죠. 그런데 그분이 희생하면 그 수혜는 전부 어찌 보면 서울 시민이 받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서울 시민이 그 지자체에 얼마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서울시 주민세 중에 일부 거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논의들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네 말이 또 맞아. 경기 북부가 싸고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주민 설득할 숫자가 좀 적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축 비용도 땅값이 싸니까 또 쌀 수도 있고, 또 서울에 가까우니까 뭐 뭔가 송배전 유실이나 이런 것도 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군사적으로 북한이 제일 먼저 폭격을 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시 아날로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 북한 그 휴전선 근처에 굉장히 많은 그 포들이 그럼. 배치가 돼 있는데 그 사정거리 밖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자, 그러면 그래서 경기 북부가 아니라 지금은 전부 어디에다가 지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남단, 전남, 뭐 거의 신안군 근처에. 그러니까 포가 안 미치는 곳.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거기 국가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 현대차 이런 데서 이제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다 구축해 놓으면 물론 한 가지 장점은 그 근처에는 에너지 수급망을 아주 쉽게 구축할 수가 있겠지. 인구 밀도가 낮은 동네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구축해 놓은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송수신 받으려면 또 멀어요. 해저 케이블로 그렇죠. 서울 수도권까지 보내줘야 돼.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전라도 쪽으로 전라남도 쪽으로 결정이 된다면은 뭐 LS 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거 이렇게 매입하면 되는 건가요? 아, 주가로 따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사실 LS 전선이 산전이 많이 올랐어. 자, 그런데 중국은 내몽골에서 해안 지방까지 끌고 오겠다. 본인들은 그렇게 선택을 한 거고, 싱가포르는 해외 국가에서 끌고 오겠다 선택한 거고, 미국 정도가 땅이 워낙 커서 그런지 인근 지자체와 합의를 본 거야.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논의가 필요해. 멀리서 끌고 오려니 지금 금만큼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여러분들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요 5, 6년 동안. 다 AI 시대에 다 전선이거든. 구리 이상의 어떤 물질을 아직까지 찾아내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 그 뭐 더 전도율도 좋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을 맞아. 또 무시할 수 없으니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시작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요즘 청혼하려고 어디 명품 금반지 반지 해주는 데 갔다가 반지를 제일 늦게 맞춰야지 했다가 요 3개월 동안 반지 가격이 50%가 올랐대. 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호주로 신혼여행 가려다가 그냥 일본 가야 될까 고민하는 커플들도 있어. 네. 그런데 구리 가격이 그만큼 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면 해남이나 신안군이나 목포 근처에 데이터 센터에서 서울까지 또 세종까지 보낸다? 와, 그 뒷감당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건 또 분단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또 보이지 않는 비용인데,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마 거기에서만 전부 백업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AI 시대에 데이터 센터가 언제 어디까지 더 필요할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어디에서는 우리도 또 더 짓겠다라는 회사들도 생길 수 있겠지.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또 그런 수요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서울 시민들이 경기도민들에게 신세진 거네. 그러면 경기도민들은 바본가? 야, 이거 누구 좋아라고 우리가 이걸 해? 안 돼. 뭐라도 내놔. 돈이라도 줘. 우리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 분명 그 소리 나올 수 있다고. 그렇죠. 어.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될 게 지금 이제 AI 시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사람, AI, 그 다음에 로봇도 데이터를 쓸 거거든. 그리고 섞여 사는 거죠. 그럼.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쓰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인프라는 지금 구축하기 시작해야 5, 6년 뒤부터 쓰고 10년 뒤에는 원활해지는 겁니다. 전력 수급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이 지선인데 이 지선 5년, 4년이지 지선은 4년의 임기를 책임지겠다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누가 이런 솔직한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저는 여기까지 다 고민해봤고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이 이런 식으로 상생할 수 있는 모델 제가 한번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위정자인지 보고 우리가 또 뽑아야지 안 그러면 또 그냥 서로 제가 잘못했으니까 절 뽑으셔야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얘가 잘못했으니까 절 뽑으셔야 돼요. 이 소리만 하다가 이번 선거도 끝납니다.